이번 시간에는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성능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로 들었던 데이터가 암 진단을 하는 거였죠. 좀 간단한 데이터니까 그 암 진단하는 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암 진단하는 데이터는 scikit-learn에 있었죠. from scikit-learn data set import load breast cancer. 여기서 x하고 y를 불러오는데요. load cancer 하고 return x underbar y는 true. 이렇게 하면은 이제 x하고 y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용하고 테스트용하고 분리를 해야죠. 그래서 xtrain, xtest, ytrain, ytest로 이제 분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train test split 함수에다가 x하고 y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랜덤하게 나누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데이터가 나눠지는 형식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해주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는 42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로 모델에다가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사용해봤던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래서 scikit-learn의 네이버스에 있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면 되는데요. 이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는 비슷한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 비슷한 사례를 기준으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몇 개까지 볼 것인가를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 30 이렇게 하면은 유사한 사례를 30개까지 참고를 해가지고 환자가 있으면 이 환자랑 비슷한 환자 사례를 30개를 찾아서 30개 중에 안 좋은 악성이 많았다. 그러면 악성으로 진단하고 양성이 많았다. 그럼 양성으로 진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가 뜨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fit 한 다음에 이제 xtrain하고 ytrain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학습이 이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했던 거는 여기서 바로 점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xtest랑 ytest를 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95%를 맞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도라고 해요. 영어로는 accuracy. 영어로는 accuracy. 우리가 이때까지 accuracy를 많이 봤죠. accuracy는 이제 몇 퍼센트를 맞췄냐 이겁니다. 우리가 암 관련해서 95% 맞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잘한 걸까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맞췄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악성 암인데 우리가 맞춘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괜찮은 거, 그러니까 양성 종양이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종양인데 그걸 맞춘 게 있습니다. 양성 종양도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냥 건강한 거라고 하죠.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다고 맞춘 것도 맞춘 거고 암인 사람을 암이라고 맞춘 것도 맞춘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뭉뚱그려도 좋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암 검진 같은 걸 받는 이유는 건강하다는 걸 확인받으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암을 잘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맞췄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 원하는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건강종합검진하면 99%의 사람은 건강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건강하다,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고만 해도 99%의 정확도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99%의 사람은 건강하니까 그냥 100% 모든 사람에게 건강하다고 하면 암인 사람 1%만 틀리고 99%의 건강한 사람은 다 맞겠죠. 그럼 정확도 99%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럴 거면은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사례는 사례 숫자가 되게 적어요. 뭐 암이든 뭐든 보통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되게 소수고 별로 관심 없는 거는 다수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정확도는 이 다수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맞았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맞았으면 맞은 거죠. 건강한 사람 맞춘 거를 너무 많이 반영을 하니까 사실 약간 우리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정확도로 따지면 안 되고 이걸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cikit-learn에서는 다양한 매트릭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요. 매트릭스라는 모델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하고 여기서 함수들을 불러오면 됩니다. 근데 함수들을 우리가 여러 개 쓸 거기 때문에 별 표시를 하시면은 이 매트릭스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예측을 해야 돼요. 모델.predict
하고 여기다가 이제 X 테스트를 넣어주면은 Y 프리드라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 X 테스트만 가지고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Y 프리드를 보면은 100, 11 뭐 이렇게 나오죠. 요거랑 Y 테스트가 진짜 정답이죠. 정답하고 비교를 하면은 얼마나 맞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우리 이제 매트릭스에 보면은 애큐러시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Y 테스트하고 Y 프리드하고 Y 테스트는 이제 데이터에 있는 정답이고 Y 프리드는 우리가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한 값입니다. 요거를 계산해 보면 아까 우리가 스코어에서 했던 이 95%가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라는 거는 무슨 스코어냐? 애큐러시 스코어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애큐러시 스코어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여기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암인 경우, 진짜로 암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우리 진단이 암인 경우랑 아닌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이 결과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48, 6, 1, 88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행은 48하고 6은 뭐냐면 진짜로 건강한 경우입니다. 별 문제 없는 경우예요. 요 밑에는 암인 경우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Y 테스트를 보면 0하고 1로 나오는데 0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게 두 번째로 나와요. 보통 이제 0인 경우는 아무것도 없으면 0이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있으면 1로 데이터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암을 찾으려고 하니까 보통 암을 1번에 놓죠. 그래서 암이 이쪽이고 위에가 0번, 즉 별 문제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에서 별 문제 없는 사람은 52명, 암인 사람은 89명 이렇게 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의심돼서 검사를 한 거라서 암인 사람이 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열 방향으로 하면은 48 더하기 1, 요 49명은 우리가 진단을 별일 없다, 0번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6하고 88 합치면 94죠. 요 94명은 이 사람은 암이다 이렇게 진단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서 맞은 경우는 어디냐면 요 48명은 실제로도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진단을 올바르게 한 경우에, 그리고 요 88명은 실제로도 암이고 우리가 암이라고 올바르게 진단을 한 경우에. 그래서 전체를 다 더하면은 48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88이 이제 전체 케이스고, 이 중에 우리가 맞춘 경우는 48 더하기 8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손으로 계산해 보면 아까 애큐러시랑 똑같이 나오죠. 95%. 우리가 틀린 게 요 7명만 틀렸어요. 그래서 와 잘했다라고 하기 전에 실제로 암인 경우에 이제 놓친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었는데 암인데 건강하다고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6명은 건강한 사람인데 암이라고 잘못 진단한 경우에 뭐가 더 문제냐? 이거는 이제 좀 가치관의 문제지만 6명은 건강한 사람인데 암이라고 오진을 해서 좀 쓸데없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죠. 좀 억울할 수는 있는데 그 치료가 목숨이나 건강에 위험한 게 아니고 그냥 약 좀 먹고 이랬다 이러면은 억울할 수 있지만 나중에 오진이었다는 걸 알면 기분은 좋겠죠. 물론 이제 치료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 이러면은 더 화가 날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은 암인데 건강하다고 오진을 했으니까 이거는 좀 큰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달라요. 틀렸지만 똑같이 동등하게 틀린 게 아니라 여기서 틀린 거랑 여기서 틀린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주냐에 따라서 지표를 만들 때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애큐러시는 그런 고려가 전혀 없죠. 그냥 48이든 88이든 많이 맞았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조합하면은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지표는 우리의 진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단한 사람 중에 암이라고 진단한 사람은 88명하고 6명 합쳐서 94명이에요. 이 중에서 얼마나 맞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94명 중에 88명을 맞았죠. 88 나누기 94.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고 진단한 사람들은 일단 됐고 암이라고 진단한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93% 비슷하긴 한데 좀 수치가 다르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를 프리시전 스코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정밀도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프리시전 스코어하고 순서는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Y 테스트, Y 프리드. 요거는 88 나누기 94를 한 거랑 똑같죠. 우리말로는 정밀도. 요거는 사실 뭐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예측이 중요한 경우, 예를 들면 신입사원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0번은 일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고 1번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암이 아니라 지원자라고 치고 요 48이랑 1은
우리가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 사람 뽑을 때 일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뽑잖아요. 그래서 이 49명은 탈락자입니다. 88, 6은 우리가 이제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합격자들입니다. 94명을 뽑았는데 이 중에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88명이고 6명은 일을 못해요. 우리가 이제 탈락자는 사실 좀 관심이 없죠. 그리고 탈락자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이런 게 관심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왼쪽은 내가 안 산 주식이고 오른쪽은 내가 산 주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94개의 주식을 샀는데 그중에 88개는 오르고 6개는 떨어졌다. 그리고 여기서는 48개가 떨어지고 1개가 올랐다. 그럼 이제 이건 사람 심리의 문제긴 한데 어떤 분들은 꼭 내가 안 산 주식만 보면서 저거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상관없잖아요. 세상에 주식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하면 주식 엄청 많은데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되지 안 산 주식 중에 뭐 오른 게 있다. 그럼 조금 억울하지만 재산상의 손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밀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의 결과만 중요하고 내가 무시한 쪽은 이러든 저러든 나한테 큰 타격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밀도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문제 있다라고 보는 경우만 보는 게 맞습니다.